조금 이제 도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이제 한옥들이 모여있던 마을처럼 뭐 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을과 동네가 시작하면서 이제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큰 전쟁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꽤나 평화로웠던 반면에 서양이나 유럽은 뭐 전쟁이 항상 이제 잦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을 만들면 꼭 이제 뭐 성을 쌓아서 전쟁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게 됐겠죠. 그럼 이렇게 성을 쌓으면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성주라든지 이런 지배계급들이 이제 살게 됐을 거고, 성 밖에는 뭐 취약하니까 피지배자 계급들이 살면서 이런 마을이 도시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516년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 개념을 이제 새로 만들면서 공상 사회 소설을 발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토피아의 뜻이 무엇일 거로 생각이 드세요? 낙원? 천국. 무릉도원. 무릉도원. 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그리스 말로 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토피아는 물리적으로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토피아 그 책 안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 공상 사회 소설 안에는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유가 완벽하게 갖춰진 시스템의 어떤 가상 이상 국가를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요. 하루에 6시간 노동합니다. 그리고요. 남녀 평등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500년 전인데 이 토마스 모어의 이제 사상은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그 토마스 모어의 이제 유토피아를 시작을 해서요. 유럽인들은 그러면은 뭐 저렇게 없는 게 아니고 진짜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 그런 이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이 도시는 보통 16세기, 17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유럽의 도시들은 이렇게 좀 기하학적인 형태로 이제 그 그림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도시는 왼쪽에 저런 그림을 그려서 오른쪽에 그대로 실현한 이태리의 팔마노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도시들이 많이 그대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뭐 거기는 평지에다 이렇게 만드니까 그림 그려서 빵 얹어놓으면은 도시 하나 만드는 거죠. 그 유명한 유럽의 도시들, 뭐 런던이나 뭐 파리나 비엔나나 이런 큰 도시들은 다 이렇게 해서 도시로 시작이 되면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런 도시들이 이제 로마에 많이 점령을 당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면 그러니까 부대들이 이제 주둔을 해야 되니까 그게 도시로 발전해서 지금의 그 유럽의 도시들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건물만 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을 이제 제안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초에 이제 당시 그 파리를 비롯한 모든 그 유럽의 대도시들이 모두 다 이제 중세 때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 밀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도시 계획들이 이제 뭐 하나둘 나오게 되죠. 근데 그중 하나가 1925년경에 역시 또 우리 유대한 건축가인 르 꼬르부지에가 제안한 파리의 새로운 부아쟁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이제 그림에 보시죠. 이게 파리 이제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파리를 건물들을 다 허물고 이렇게 지어서 한 300만 명을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대지의 95% 정도를 다 그냥 녹지로 만드는 겁니다. 기존 건물 헐고 60층짜리 뭐 십자가로 된 아파트를 한 뭐 18동 정도 세워서 주민들 다 수용을 하고 차는 다 지하로 다닙니다. 그죠? 오, 이게 뭐 대단한 혁신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또 혁신적인 것은 고층 빌딩 이렇게 사이에다가 중앙역도 두고 그 중앙역에 비행기를 이착륙하게 만들겠다는 생각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대신에 지금 뭐 쓰죠, 우리? 드론 쓰잖아요. UAM이라고 하는 Urban Air Mobility라고 하는 도심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운송 수단을 우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25년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한 100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그림이나 사진 보시면 뭐 지금이나 역시 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아주 앞을 내다보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도시계획은 이제 채택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인들은 이제 도시가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 새롭게 뒤집혀지는 거를 이제 원치 않았죠. 그리고 당시 뭐 파리는 뭐 르꼬르부지에의 제안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뭐 사실 이후 많은 도시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이 어떤 도시들을 제안하는지 한번 좀 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와. 환상적이죠. 영화인데. 저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수직 버티컬 시티라고 합니다. 뭐 이런 도시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뭐 플로팅 시티, 뭐 수상 도시도 있고요. 또 다른 그림은 걸어 다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워킹 시티라고 합니다. 이런 그 아주 환상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우리 느꼈다시피 아직은 우리의 삶하고는 좀 실질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겠죠. 근데 모르죠. 100년 뒤에는 지금 생길지도 모르죠. 꼬르부지에도 1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현대적인 도시를 제안했었으니까요. 스킬 코드.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굉장히 획기적인 그 도시 계획을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추진하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네옴시티라고 아마 다들 좀 들어보셨죠? 이게 진짜 뭐 실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토니 아저씨 갸우뚱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뭔가 만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굉장히 좀 미래적인 도시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이 지금 가능한 기술이 있는가라는 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디 게임에 나오는 도시 같은 환상 도시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뭐 실제 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뭐 몇몇 그 국내 기업이 뭐 일부 뭐 시작하는 사업 수주도 했다고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이제 연내 아마 착공도 시작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뭐 2025년에 뭐 1차 완공을 한다는데 어디까지 완공할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이 중에서 저한테는 제일 관심이 있는 그 프로젝트가 직선 도시입니다. 더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막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고요. 저런 도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직선으로 쫙 누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신 게 이제 더 라인의 이제 계획안입니다. 뭐 도시라고 하기엔 정말 좀 독특한 외관 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더 라인이라고 한 이유가요. 뭐 길게 직선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길이가요 170km입니다. 그 사막을 170km를 뻗어나갑니다. 우리나라로 비하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뻗어져 있는 건물로 만들어진 이제 그 도시가 되는데요. 그럼 170km 길이는 그렇고 높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제2롯데타워 높이로 맞습니다. 쭉 세운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엄청 높구나. 높이가요 500m입니다. 500m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지금 롯데 그 잠실 타워거든요. 네. 그게 한 55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얼마인지 아세요? 38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0m 되는 초고층 빌딩을 다 연결을 해서 장벽을 쌓아가지고 저쪽 강릉까지 끌고 가는 그런 그 도시 계획입니다. 또 이 안에 수용하는 인구가 한 900만 정도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한 3,70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를 여기에 지금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진을 잠깐 보셨지만 이 기다란 직선으로 된 외벽을 다 거울로 감싸는 형태입니다. 그 거울로 감싼 벽 사이에다가 여러 가지 생태적인 인공 숲이라든지 강이라든지 하는 것을 안에다 만들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뭐 저도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질투가 나죠. 저렇게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왜 나는 설계할 기회가 좀 없지 하고 부럽습니다만은 반대로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친환경 도시를 표방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뭐 인간과 지구를 위하는 프로젝트로 그 도시가 만들어질까요? 먼저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저것이 이제 사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막엔 아무것도 없나요? 모래? 모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사막도 자연입니다. 생태계가 있어요. 사막 여우도 있고요. 고양이도 살고 기다란 뱀도 있습니다. 방울뱀이라고. 그런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거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우리 뭐 예측이 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더 라인은 저 뜨거운 사막을 말이죠. 170km 되는 그 거대한 번쩍이는 칼로 그냥 땅을 내려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쪽은 이제 그 거울의 반사가 될 테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북쪽은 또 500m 높이의 그 건물이 있으니까 다 그림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구 전체의 어떤 그 기후적인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심히 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생각해 볼까요? 뭐 500m나 되니까요. 좀 저층에는 뭐 소득이 좀 낮은 사람 살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뭐 환경이 좋으니까 또 소득이 좀 많은 사람이 살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도시 간의 이제 격차도 생겨나면서 이제 갈등들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포부로 뭐 이 프로젝트를 뭐 진행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갇혀 사는 삶이 어떨까 생각하면 조금 뭐 걱정은 됩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요, 우리 삶의 공간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이제 마을이 생겼고 또 그 마을이 이제 그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런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최근에 조각 투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그 아마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의 건물에 조각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모르셨죠? 네. 바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시청, 심지어는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까지. 그 여러분들이 다 조각 투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지금 인지 못하고 계셨듯이 내 소유 뭐 집은 없으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죠. 내 집만 관심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관심 부분이 이 공공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집이 좋은 공간이 돼야 좋은 사람이 되듯이 마찬가지 도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사실은 도시가 좋아지고 또 도시민들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강연 시작 때 제가 그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명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만들고 다시 건물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죠. 이 명언은 처칠이 2차 세계대전 후에 파괴된 런던의 국회의사당 하원을 복원하면서 한 연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집은 무엇이죠?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국민의 뜻이 모이고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국회의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 뉴스 접한 것 중에 최근에 국회의사당을 저기 세종시에 짓는다는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얘기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우리 국회의사당 건물이. 저는 그 K사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네네. 연습실이 국회의사당 바로 옆이었어요. 네. 그래서 매일 봤는데 그 돔도 그냥 한 뭐 요 정도 생각했는데 막 몇십 미터가 되고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그거에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네. 그 국가 그 위급 상황에서 네. 돔이 열리면서 태권브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와, 태권브이를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사실 그 돔은 그렇게 큰 기능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거의 뭐 모양으로 얹어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회의사당 건물이요. 뭐 얼마 전에 건축 전문가 100인이 뽑은 최악의 현대 건축 6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국회의사당이 이런 오명을 뭐 쓰고 있어야 됩니까? 왜 최악이지? 네? 그냥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 저 건물을 뭐 일본에 갖다 놨다, 중국에 갖다 놨다, 뭐 어디에 갖다 놔도 뭐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꼭
꼭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그런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또 국적이 없어요. 맞아. 맞네. 뭐 국적이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둥 열주도 있어요. 우리나라 뭐 기둥 열주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물 뭐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사당 건물의 설계를 현상 설계를 해가지고 당선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선안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원래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재헌국회 때도 우리 중앙청에 돔이 있었으니까 야 우리도 저기 위에다 돔 얹자. 좀 뭔가 심심해 보인다 위가. 그래서 돔 얹자라고 위정자들이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돔이 하나 뭐 기능 별로 없는 돔이 얹혀져 있는 겁니다. 모자 하나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모자. 네? 보자. 그래서요 논란 속에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의도는 굉장히 뭐 고립된 섬이었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건물 하나만 있었죠. 지금은 많은 이제 건물들이 들어섰지만은. 그래서 이제 당시에 불통의 상징처럼 이제 그 됐었죠. 더더군다나 아까 그 현상 설계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건축가분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협동해서 좀 공동안을 좀 만들어봐라고 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이제 설계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라고 해가지고 그 말대로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관은 이렇습니다만은 그럼 내부는 어떨까요? 원래 국회 본회의장을 이제 남북 통일을 이제 대비를 해서 한 600석 정도를 이제 그 만들어놨는데 실제 의원 수는 뭐 그보다 뭐 훨씬 적죠. 지금은 막 국회의원 수가 한 300명쯤 되어 있으니까요. 그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고함도 지르고, 그다음에 뭐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봅니다만 뭐 항상 핸드폰 보다가 뭐 들키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생겨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잘 모여가지고 소통을 잘해서 정치가 잘 되고. 또 좋은 입법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잘못된 건축이 만들어낸 나쁜 본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악의 건축물의 6위에 올라 있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독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뭐 국회의사당입니다. 아마 베를린 가시면은 한 번씩들 가보셨을 겁니다. 저기도 역시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있던 국회의사당이 이제 전쟁으로 뭐 많이 훼손이 됐죠. 그 위에다가 독일 통일 이후 재건을 거쳐가지고 돔을 새로운 형태로 리모델링해서 올려놨습니다. 맨 꼭대기층에 그 돔이 있는데 그 돔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돔이 투명해서요. 그 안에 본회의장을 이제 시민들이나 어느 분들도 뭐 예약을 하고 나면 다 올라가서 그 본회의장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사당의 제일 높은 것을 주인인 국민과 시민들한테 돌려준 겁니다. 뭐 그래야 맞죠, 당연히요. 그리고 역시 건물을 설계를 한 건축가 노만 포스터라고 하는 영국 건축가 역시 국민이 먼저고 그러기에 투명한 정치로서의 철학을 이 건물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뭐 이제 보시는 크리스토 장 클로도라고 하는 예술가가 저 건물 전체를 천으로 다 뒤집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전체를 설치 미술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 도시의 예술이고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참여적 예술 문화가 도시에 있다라는 것이 참 부럽죠. 뭐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가야 될 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것을 보면은요. 독일 사람들은 조각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런 공공건축물을 조각 투자한 거를 자기가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권리 주장도 했고 그래서 저렇게 빛을 발하는 국회의사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에게도 뭐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다가 분원이라는 이름이지만 지금은 지을 기회가 왔고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뭐 잘못 지어져 가지고 또 역사에 오점으로 남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조각 투자가 빛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관점.